말수나 누가 뭔 부르지? 소리야? 뭔 서울 소리야? 외곽 오래된 단층 집에서 홀로 사는 뭔 소리야? 68세 뭔 윤말순. 소리야? 조용한 겨울밤 잠들기 전 뭔 창문을 소리야? 닫으려다 뭔 자신의 소리야?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뭔 말수나. 소리야? 뭔 허공에 소리야? 번지는 낮고 떨린 목소리. 처음엔 바람 소리겠지 뭔 소리야? 생각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그 음색은 이상하게 뭔 또렷하고 소리야? 익숙하지 뭔 않다. 소리야? 할머니는 조심스레 창밖을 뭔 내다보지만 소리야? 아무도 뭔 없다. 소리야? 가로등 아래 비친 마당은 텅 뭔 비어 소리야? 있고 뭔 소리야? 기척조차 없다. 그날 이후 그 소리는 뭔 매일 소리야? 밤 같은 뭔 시간에 소리야? 들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직 얼굴은 뭔 보이지 소리야? 않는다. 뭔 소리야? 창문 아래 무언가 있다. 사흘째 되던 밤. 잠을 청하기 위해 창문 커튼을 치려는 순간. 말수는 창문 바로 아래서 흔들리는 그림자를 본다. 작지 않은 분명 사람의 모습을 한 실루엣. 두 손이 천천히 창턱 위로 올라온다. 누군가 바로 밑에서 창문을 잡고 있는 듯했다. 말수나. 바로 코앞에서 들리는 목소리. 너무 가깝다. 숨결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뒤로 넘어지며 기절하듯 주저앉는다. 다시 내다봤을 땐 아무도 없다. 발자국도 흔적도. 밤은 깊어가고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진다. 10년 전 사라진 아이. 공포에 떨며 동네 식당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말순. 우리 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냐? 식당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는다. 대부분 말을 돌리려 하지만 옆 테이블에 노인 한 명이 낮게 중얼거린다. 10년 전에 내 집 근처에서 애 하나 실종됐지. 소녀는 동네에 잠시 살던 중학생이었고 집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했다. 아무도 더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던 말수는 마당 한쪽에서 작은 발자국처럼 눌린 자국을 발견한다. 며칠째 같은 자리에 서 있던 듯 깊게 패인 하나의 자리. 그날 밤 소리는 더 가까워진다. 왜 날 안 봐줘? 녹음기에 남아있던 목소리. 말수는 남편이 남긴 물건들이 있는 말수아. 작은 창고를 뒤진다. 이 집에 얽힌 단서라도 찾고 싶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남편이 예전에 말수아. 쓰던 작은 녹음기를 발견한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말수아. 낡은 기계 속에서 어린 남학생의 울먹이는 음성이 흘러나온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말수아. 해줘요. 아저씨 너무 무서워요. 말수는 손에서 녹음기를 놓쳐버린다. 이건 남편이 남길 목소리가 아니다. 이건 10년 전 사라진 그 소년의 목소리다. 그날 밤 창문은 바람도 없는데 덜컹거리고 누군가 손톱으로 창틀을 긁는 소리가 들린다. 나 좀 봐. 밤마다 자라는 목소리. 목소리는 더 이상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제는 청년의 음색으로 들린다. 왜 날 버렸어요? 그날 나 좀 봐줬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성숙해진다. 마치 10년의 세월을 단 며칠 만에 통과하는 것처럼. 말수는 이 집에서 뭔가가 자라나는 느낌을 받는다. 창문 틀엔 누군가 손바닥을 대고 내리는 듯한 습기가 남고 문 앞에는 젊은 남자의 발 크기 정도 되는 흙자국이 생긴다. 이제 말수는 잠드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의 비밀 마지막 목격자. 말수는 경찰서를 찾아가 10년 전 실종된 소년의 기록을 열람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남편이 소년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날 밤 소년은 도움을 구하며 동네를 돌아다녔고 마지막으로 들린 말이 아저씨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말순이 남편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경찰에게 아무 소리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 말수는 혼란에 빠진다. 남편이 정말 못 들었을까?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외면했을까? 그날 밤 창문 밖에서 식은 바람과 함께 목소리가 속삭인다. 그때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말수는 울음을 터뜨린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창문 위로 떠오르는 얼굴 없는 사람. 7일째 되는 밤. 바람도 없는데 창문이 떨리고 커튼이 저절로 흔들린다. 그리고 창문 아래에서 두 손이 천천히 올라온다. 이번엔 얼굴 모양의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위로 떠오른다. 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집 앞 가로등이 갑자기 꺼져버렸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말한다. 아주머니 제 얼굴 좀 봐요.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는다. 열지 마요. 말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돌아본다. 눈앞에는 20대 중반쯤 된 생생한 청년 한 명. 따뜻한 숨. 살아있는 사람이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주머니 저예요. 10년 전 창문 밖에서 울던 그 아이. 그는 죽지 않았다. 마지막 반전.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청년을 바라본다. 너 귀신 아니니? 청년은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눈빛을 떨어뜨린다. 죽지 않았어요. 그날 이 집 주변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말순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편은 귀찮은 일에 얽히기 싫다며 돌아서 버렸다. 청년은 말한다. 그날 이후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온 거예요. 아주머니라도 날 기억해 주길 바랬어요.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민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청년은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됐어요. 오늘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았으니까. 그리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진다. 가로등이 다시 켜질 때 마당엔 어떠한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다. 창문 밖에는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흐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